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최성해 주호영 원내대표와 통화, 국민의힘이 도와준다 이야기입니다. 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고 국민의힘이 도와준다고 했다라고 이야기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조작 사건은 이렇게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흔적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구 MBC에서 지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MBC 본사에서는 어떠한 기사도 받아오질 않고 있어요. MBC도 조금 느낌이 좋지 않아요. 자, MBC 스트레이트에서 정말 일 잘하던 두 명의 여성 기자, 네이버와 다음에 알고리즘을 폭로한 이 기자와 LCT를 또 폭로한 두 명의 기자가 보도가 나가자마자 보직이 바뀝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참 힘들구나. 아직도 저쪽 놈들은 힘이 굉장히 세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구 MBC처럼 진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깨어있는 기자들도 있으니 그래도 힘을 또 내야겠죠. 자, 대구 MBC의 보도 요약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성해 육성중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당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죠? 조영이도 전화 왔고 뭐 했는데 뭐 도와준대요? 그래 원래 자, 국민의힘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하자 주호영이도 전화가 왔는데 뭐 도와준대요? 원래 예. 자, 이런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대구 MBC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겁니다. 주 대표님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통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통화한 적 있어. 작년에. 예. 자,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통화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구 MBC 기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원내대표께서 그쪽에 그 정경심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인데 이렇게 접촉했다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재판 있기 전이야. 재판 있기 전에. 아니 그렇지 그래. 그때 막 뭐 시끄러울 때 한 번은 전화 안 받고 한 번은 저 꿋꿋하게 힘내시라고 이래 전화한 게 다야. 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판하기 전에 통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최성해의 이야기는 또 달랐습니다. 전화는 되도록이면 내한테 안 오는 게 좋아. 국민의힘도 안 오는 게 좋아. 만약에 예를 들어 나중에 뭐 하면 뭐 국민의힘에 뭐 얻었다고 일어나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전화 안 오는 게 좋아. 근데 뭐 조영이 대표니까 내가 안 받았지. 자, 최성해는 주호영이 원내대표니까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전이다. 2019년도 그때 전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성해는 원내대표 이후에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성해는 21대 총선 직전인 작년 3월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복수를 나온다는 이야기가 좋았어요. 공천도 해준다 했고 비례대표제도 5번 안으로 준다 했는데 다 섰다가 내가 최고 결정지었어. 자,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최성해에게 비례대표 5번 안으로 준다고 했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구 MBC는 그 당시에 공천 관련된 일을 했었던 공병호 위원장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최성해의 말이 바뀌는 것과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이 계속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증거로 제출을 했었던 이 최성해 최측근 제이모 씨의 이 녹취록 내용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에 총련 경선에 표단을 야라고 이게 8월 20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다 할까요? 그때가 그냥 갈림길을 수가 있었다 이래. 이 조국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못 나대야 돼. 자, 이 내용이 1심 재판에 제출이 됐었는데요. 임정혁 재판부는 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성해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저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 자한당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돼. 자, 저짝놈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싶으면 권력을 잡았을 때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들어주면 챙겨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쪽에 붙는 게 확률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보세요. 우리 편을 지켜주지도 않고 상대방을 밟지도 않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 호구라 그러죠. 호구. 믿음직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은 존재. 그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사기극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도 이번 보궐선거 참패의 이유가 조국 지키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짜 한심합니다. 민주당 내에 있는 수박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퇴임 이후에 뭔가 꼬투리가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도 물어뜯을 인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놈들이 좋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놈들은 같은 편 챙겨주고 상대방은 제거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룰은 변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물론 이놈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맞아 떨어질 때 움직인다라는 게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민주당도 이런 부분은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온몸을 던진 조국 전 장관은 그의 가족들까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등을 돌려버린다?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인면수심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의리가 있어야죠. 거기다가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별다른 코멘트가 민주당에서 나오질 않아요. 아직도 쫄아있는 거죠. 자, 오늘은 국민의힘과 내통한 최성애의 이야기였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무죄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날까지 시사건건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